안녕하세요. MCTV의 김 차장. 오동도 차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왜 모였죠? 건물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개인 건물 처음 샀을 때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차장님, 요새 차장님이 관리하시는 건물 중에서는 임대차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나요? 요즘 건물은 부동산적인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주변에 공실들도 많다 보니까 네. 임대료는 올리고 싶어 하는데 임차인들이 반발이 요즘 좀 심하죠? 센 편? 네, 맞습니다. 그래서 3%까지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은 공실 요즘에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서는 공실 상태가 조금 지속된 건물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변 다른 건물에 비해 내부 인테리어나 상태가 조금 안 좋다 보니 임대인에게 컨디션을 좋게 리모델링이나 조금 수선을 하시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렸고, 임대인은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맞게 컨디션을 맞춰 놓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월 임대료 정도? 네, 월 임대료 정도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게끔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월 임대료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서 그 공실이 해결이 됐나요, 지금? 네, 해결됐습니다. 기존 받던 금액보다 더 인상돼서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공실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사실 부동산만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장님 건물 그게 한 60년대? 아니 70년대? 80년대로 알고 80년대.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 보러 오신 손님분들이 조금 더 혹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실이 좀 지속되면은 그거를 계속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돌파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드린 방법을 거죠. 계속해서 강구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는 건물주분들이 공실이 가장 무섭다고 하시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장 무서운 게 공실이고, 그거를 어떻게 빨리 해소하냐가 이제 저희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실을 해소하려면 뭐 렌트프리를 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추거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니어를 한 다음에 네. 월 임대료를 반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 가격을 낮추는 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손해를 보면 안 되죠. 절대 기존 세입자보다 적게 받는 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네, 적어도 전에 받던 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서, 아무래도 렌트프리를 제공을 하던가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제안을 드리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테리어를 리니어를 했다고 돈을 쏟았을 때는 네. 방금 말씀하신 80년대 컨디션보다는 네. 2023년 기준으로 리니어리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원상복구할 때도 조금 더 편하고 트렌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가 건물 자체의 사용 연수를 좀 늦추는데 저는 도움이 좀 더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로 리니어를 하는 것도 월 임대료 정도는 사실 그 정도는 투자하면 그만큼 또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차장님은 어떤 이슈가 있었죠? 저는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공실이 된 거니까 있었는데, 6개월. 도 되어 있지 않고 옆에는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10자리 판매 시설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때마침 만기 기간이 도래되는 임차인한테 만기할 건지 연장할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봤고, 네. 그 물어봤을 때 퇴실한다길래 새로운 임차인들을 3개월 전부터 세팅을 해놓으면서 네. 이 사람들을 설득했죠. 저는 단순히 30평을 사용하기보다는 옆에 10평 정도 더 확장해서 뭐 테이블 배치를 3개 정도만 더 해도 월 1매출이든 월 매출이든 계속 매출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손해보진 않는다 네. 라고 좀 더 어필을 했고, 실제로 그 임차인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줘가지고 임대료도 확장된 걸로 보전을 해줬고, 네. 공실도 해소하는 일석이조를 일석이조로. 잡으셨네요.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오동주 차장님께서 방금 했던 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여기 50이었으면 확장을 해서 100으로 받으신 건가요? 저는 110으로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이상을 받으신 건가요? 네, 건물주, 임대인분들이 공실도 무서워하지만 공실만큼 또 무서워하는 게 또 있을까요? 미납? 그래, 미납. 아무래도 임대료가 미납됐을 때를 많이 걱정하시죠. 제가 마주하는 건물주들은 네.
사실 임차인들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 하지 사실 쓴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임대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 그쵸. 이게 남한테 돈 올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마치 힘들 뿐만 아니라 돈 내라고 하는 거는 미납이 아무래도 우려하시죠, 많이. 두 분께서 관리하시는 건물 중에 미납이 되었던 사례가 있으시죠? 그럴 때 혹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는 미납은 없습니다. 정말요?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납 관리를 잘 할 수 있죠? 임대료 청구서를 보내드리잖아요. 네네. 그거를 일주일 전에 먼저 보내드리고 납기일 당일에도 오늘 월세 납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깜빡하시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임대인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네. 통장 내역들을 문자로 수신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것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내 통장 내역을 공유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건물주분들은 통장 입금 알림이 저에게 뜰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이 임대료가 입금이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먼저 연락해서 오늘 납기일인데 임대료 넣어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깜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미리 청구서를 보내드리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장님은 미납된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시즌 때 네네. 장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두 달 계속 미납이 됐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받아내셨나요? 뭐 저는 임대인한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바로 전달을 했고 네. 임차인에 대한 상황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임대인이 마냥 각 같은 존재가 아니고 상생한다는 존재라면 이해를 해주셨어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임대를 전체를 미납한 게 아니고 네네. 돈 1,000만 원이면 8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장사가 안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어떻게든 다음 달에 내본다고 네. 일부 미납 상태인 적은 있었고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임대인한테도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서는 네. 착한 임대인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임대인한테 전달을 해줬고 그 당시에서는 세금적으로도 뭐 임차인들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네. 전달을 받을 정도로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은 있었죠. 그럼 그 차액분은 입금하셨죠? 그 차익분은 지금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사업 궤도가 올라와가지고 네. 1년 후에 일시납. 그러면 임차인이 이렇게 퇴실 요청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일단 뭐 중도 퇴실 요청 경우도 있고 만기 퇴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지금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 오게끔 만들고 있고 만기 퇴실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놓고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MC셋이 만기 퇴실할 때 시설물 점검이나 원상복구 비용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장님 뭐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희가 사실 임대차 계약을 쓸 때 네. 특이하게 원상복구 내용을 적어 놓잖아요. 아 맞죠. 그럴 때 천장, 벽면, 바닥 크게 세 부분을 거의 새롭게 인테리어 할 수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장 같은 경우에는 텍스 전면 교체와 전열, 그리고 벽면은 페인트, 바닥은 데코 타일을 새로 깔든지 에폭시면 에폭시 마감으로 그렇게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 원상복구 잘 하고 가시던가요? 보통 그렇게 힘드시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도 그런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순순히 오케이 하고 나가십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들어왔을 때 상태를 그대로 다음 사람한테도 인계해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개잖아요. 맞아요. 이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원상복구를 깔끔히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임대차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건물 관리함에 불편함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업체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임대차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고요. 저희 MC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이쪽에 이 연락처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CTV의 김 차장, 오 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